자, 이종호 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종호 씨의 파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MBC 보도 내용 보여주세요. 야, 이 파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종호가 네. 경찰 간부 인사 청탁도 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봤는데 이 보도 보니까 MBC 보도입니다. 이종호 녹음 파일 나온 경무관 수사 외압 의혹 징계도 피해갔다. 네. 이건 또 뭔 얘기야. 그때 그 녹취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땡땡땡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자기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승진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통 언론들이 그렇죠. 다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도를 해서 이종호 씨 측은 아마도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인사가 이거 청탁이 실행된 적이 없고 이건 내가 그냥 허풍 떤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고 그냥 막 이렇게 주변에다가 허세나 부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안 됐잖아요, 그게. 그러게.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VIP 얘기한 것도 제 뻥이었어요. 제 허풍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MBC 보도를 보니까 올해 초에 이 경찰 간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청장이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위까지 열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말이 뭐냐?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해 10월 달에 인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답니다.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다는 거예요.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도움을 줬대요. 수사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마약 척결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2023년 10월 달에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를 해요. 다른 한 조직원은 갖고 있던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 세관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조직원이 지가 마약을 가방에 넣었으면서 이 어리버리하다가 이거를 그 검사대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걸릴 거 아닙니까? 마약이 들어있는 게.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죠? 세관 직원이 이걸 여기다 올려놓으면 어떡해. 그리고 야 빨리 들어가. 야, 입국장으로 들어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영등포경찰서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인천세관 직원들 수사를 하는데 그 무렵 지휘라인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그 사람인가 본데 그렇죠.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모 경무관이었다. 근데 수사팀장한테 이런 사람이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 줘서는 안 돼. 이런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니까 윤희건 경찰청장이 경로를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이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지난달 초에 나왔다고 하는데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행감 승진 신사를 앞둔 조 경무관에게 징계 조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강력한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정반대로 나왔다. 그래서 윤 청장은 이달 4일 날 조 경무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에선 징계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경고도 할 필요 없다는 불문 통보를 하는 건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중앙징계위원회를 인사혁신처를 움직인 거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 조 경무관의 승진과 징계 축소 과정에 이른바 도이치공범 이종호 씨나 이 씨가 누군가를 통해 개입한 건 아닌지 의혹이 있는 이유입니다. 뭐 온 사방에 막 아는 사람이 다 뻗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사혁신처까지 손을 뻗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할 정도인데 이건 심지어 경찰청장이 그래 징계하라고 한 거거든. 화낸 건이잖아요.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화낼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떤 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관 직원이 마약을 들여오는데 세관 직원이 이건 빨리 들어가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건이고 영등포 경찰서가 그걸 수사를 하겠다는데 경무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돼. 이 수사를 하면 국정 운영에 왜 부담이 됩니까? 왜 부담이 될까요? 이 수사를 하면. 글쎄다. MBC 보도 또 봅시다. MBC의 이제 마찬가지 보도인데 MBC 네. 보도 하나 더 보여주세요. MBC 보도. 네.
일면식도 없는 경무관의 전화 수사팀장 압박으로 느껴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구체적인 당시의 통화 내용이 이 보도에 나와요. 예. 어떤 논리인지가 나오는데 황당합니다. 이 논리가. 네. 자,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이 처음 이 조모 경무관의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 5일로 다국적 마약 조직 일당 검거 브리핑과 네. 국정감사를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팀장의 계급은 경정으로 경무관보다 2단계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윗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지휘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이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휘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하면 상당한 강도로 처벌을 받는 건인데 전화가 왔다 이게. 자기가 상당히 어쨌든 당황하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수사팀장에 따르면 조 경무관은 첫 통화에서 관세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라면서 이어서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청에 대해서 같은 정부 일원이니까 무리하게 안 할 거다라고 미리 말해뒀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황당하죠? 그렇죠.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관세청에 대한 수사 얘기는 브리핑 내용에 넣지 마라. 이런 얘기를 경무관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미 관세청에는 내가 얘기해놨어. 우린 같은 윤석열 정부니까 우리 영등포 경찰서가 그렇게 심하게 안 할 거야. 이미 내가 얘기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소 아는 사이였냐 이 사람들이 수사팀장하고 이 경무관이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은 난 상당히 당황했고 약간 압력을 느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나서 두 번째 통화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 경무관이 또 자신과 관세청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안부장 오기 전에 아마 서울청이나 어디 생안부장을 했는가 보죠. 공항 경찰단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관세청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지난해 10월 14일. 지난해 10월 14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제 생일. 아이씨. 특히 깜짝 놀랐잖아. 조 경무관이 특히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일원이고 그래서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스스로 침뱉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이게 근데 뭐 어떻게 됐는지 약 한 달 뒤 세 번째 통화에서는 읍소를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에 기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읍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14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번에 서울청 생안부장 하다가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급 얘기도 하더랍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과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영등포 서장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렇게 빌었는데 결국 외압 의혹은 보도가 됐고 경찰청 감찰 역시 외압을 인정해서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 징계가 지금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종훈 말에 따르면 받다 전화했는데 지가 밖으로 엎어버린 거야. 그런 셈인 거죠 지금. 밖으로 엎어버린 건데 지금 이 경정이면은 무궁화 3개거든요. 무궁화 3개고 경무관이면은 무궁화 4개가 그 다음 총경이고 그 다음에 왕무궁화 하나가 경무관이거든요. 근데 경무관이 무궁화 3개짜리 무궁화 3개면 현직 수사팀장이나 이런 거 할 사람들이거든. 급으로 보면은.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생뚱맞게 전화를 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그 밑에 계급도 있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영등포 경찰서장 정도면은 같은 경무관급이거나 그럴 것 같아. 그럼 거기다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직접 이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또 여러 궁금증이 있지만 그리고 이유가 뭔 지금 관세청장하고 무슨 관계길래 그 당시 관세청장하고 뭔 관계길래 관세청장이 어떻게 뭘로 청탁을 했길래 이런 의심도 아무튼 근데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 이름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정도의 사람을 이거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승진 청탁은 무마가 안 됐고 무산됐는데
징계 청탁을 한 모양이네. 진짜로. 그러니까 승진은 여기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승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될 판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분위기면. 그러게. 근데 지가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그리고 보도가 나올 판이 되니까 외압 의혹이 오히려 더 커져버린 거지. 보도가 안 나왔으면 또 보도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보도가 나올 판이 되니까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MBC가 그걸 한 거지. 그렇죠. 보도가 돼가지고 승진이 안 되고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징계를 받게 되니까는 결국 징계 청탁을 한 거야. 징계가 무마가 된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와. 그래서 아주 이제 의심스럽다. 재밌다. 네. 진짜 재밌다. 이건 진짜 복마전이다. 네, 이런 꼴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거를 다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이종호 씨를 빨리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 휴대폰을 빨리 빼앗든 네?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난 정권의 윤석열 검찰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야, 가가지고 집 네. 털고 막 난리 났다. 일기장까지 들춰보고 난리 난다. 벌써 이분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지난 정권 같았으면은 지금. 그래, 맞아. 씻지도 못했어요, 지금. 씻지도 못하고 막 특수부검사 다 동원해가지고 네. 완전 끝장을 본다. 머리도 못 감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게 무슨 뭐 라임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정권 차원의 무슨 얘기가 이미 됐습니다, 이게. 정권을 흔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로. 엄청난 얘기가 됐을 텐데 지금 세워라 대워라. 이 한결의 사설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보너스로. 지금 이런 얘기만 보너스. 있는 게 아니고 한결에도 어제도 그제도 보도하고 어제도 보도했지 않습니까? 제2의 수사 개입 의혹 국방부 대책회의도 진상을 밝혀라.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참석한 국방부 차원의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또 후속 보도가 나왔잖아요. 검찰단장도 그 대책회의에 참석했더라. 아니 그러면 항명 사건에서 자기네가 기소하라고 얘기해놓고 거기에 검찰단장이 들어가면은 대통령이 검찰에 가가지고 수사회에 참석하는 거랑 뭐가 달라? 대통령실 비서관이 수사회에 참석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말도 안 된다. 외압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빨리 수사해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대령 수사에서도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연결하는 한라인 구실을 결국 임기훈 전 비서관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상규명 빨리 하라고 촉구하는 그렇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단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자리에 대통령 비서관까지 참석한 거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회의를 열고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동석한 셈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논의를 하던 자리였다는 대책회의 거죠. 자리였던. 예, 그렇죠. 근데 그 그러니까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 게 이게 말도 안 된다. 빨리 진상규명해라. 이런 박정원 전 내용입니다.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컨트롤 타워였거나 했다고 하면은 네. 물론 그럴 것으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황이 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잔혹한 일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빨리 네. 어떻게 뭐 수사를 하든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별로 안 할 것 같으니 그럼 답은 특검뿐이고 네. 이것도 그러게요. 수용하지 않는 여당은 저렇게 난장판 전대를 벌이고 있는데 과연 양심이 있는가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통령실은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